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이제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왔네요. 6월 셋째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 최대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이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생산이 끝나는 이달 말 이전에는 양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의 재고 수준을 8,500만에서 9,000만 대 수준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프로 라인업 2종이 60에서 70%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 총 4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도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에는 3나노미터 공정의 A17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독점 탑재가 유력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 Type-C 포트가 적용됩니다. 또 대만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는 인플레이션과 부품 비용 상승 영향으로 권장 소매 가격 즉 MSRP가 10에서 20%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사실이라면 아이폰 15 기본 모델의 경우 $100가 오를 것이 전망되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최대 $2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가격은 각각 $899, $999, $1099, $1199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마지막 주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Z 폴드 5 및 플립 5의 공식 이미지가 최초 유출되었습니다. 인도 매체 마이 스마트 프라이스가 입수한 공식 프로모션 이미지는 갤럭시 Z 폴드 5의 일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된 폴드 4와 비슷해 보입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 배열은 동일하지만 LED 플래시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며 이전 모델보다 더 얇은 베젤이 적용되면서 화면대 본체 비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또 갤럭시 Z 폴드 5에는 새로운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면서 두께가 더 얇아지고 가운데 주름 현상도 개선됩니다. 다만 주름 현상 개선은 중국 폴드 부품과 비교해 미미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갤럭시 Z 폴드 5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7.6인치 폴더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6.2인치 아몰레드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갤럭시 S23 시리즈와 동일한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으로 구동되며 IP58 등급의 방진 및 방수 기능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플립 5는 더 넓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제일 눈에 띄는데 윈도우 폴드 아이콘을 닮은 것이 특징으로 접힌 상태에서도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생 중인 음악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플립 4는 1.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겠지만 보시다시피 플립 5는 이보다 1.5인치 더 커진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외에는 플립 5는 새로운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면서 더 슬림하고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름 현상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마지막 주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국 스타트업 나싱이 2세대 투명 스마트폰 나싱폰 2 출시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나싱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0일 나싱폰 2 공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싱은 작년 7월 1세대 나싱폰 1을 공개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후속 제품이 출시되는 셈입니다. 2세대 나싱폰 2는 디자인은 1세대 제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내부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특징으로 작년에 출시된 1세대 나싱폰 1은 스냅드래곤 778G 플러스 프로세서를 탑재했겠지만 2세대 모델은 최대 10% 성능 및 최대 30% 전력 효율이 개선된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칩으로 구동됩니다. 또 나싱폰 2는 6.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47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3세대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와 4년의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싱폰 2는 최근 국내 전파 인증을 획득했으며 7월에서 8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의 코어 브랜드 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코어 브랜드는 세대 구분과 라인업 구분의 I를 명시했지만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텔 13세대 코어 i9 13900K는 인텔 코어 9 13900K가 되고 13세대 코어 i7 13700K는 코어 7 13700으로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세대 구분이 빠진 것은 모델명에 붙은 두 자릿수로 구분이 가능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인텔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코어와 코어 울트라로 클라이언트 프로세서 라인업을 분리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아직 울트라와 아닌 것의 차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비디오 카드스는 순수 코어 프로세서가 메테오 레이크부터 사용된다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코어 울트라 브랜드가 올 하반기부터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칩과 칩넷의 차이가 울트라와 노멀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칩넷 구조의 메테오 레이크가 아무리 혁신적인 CPU라도 순수 CPU 측면에선 원칩이 더 나은 선택인 건 분명합니다. 원칩이 아니더라도 GPU 자원을 빼거나 현 수준으로 낮춘 클라이언트 프로세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니 이런 목적에 맞춰 울트라 라인업을 신설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6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30도가 넘는 무더운 더위, 즉 제대로 된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6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